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캘리그라피 강사이자 개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퍼 박경희입니다. 남편 김진호와는 19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고 슬하에는 17살 아들과 15살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간판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요. 저희의 결혼은 온전히 남편의 맹렬한 구애로 시작되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며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며 말 그대로 생 난리를 쳤죠. 남편은 본래 고집이 무척 세고 무언가 한번 결심이 서면 어떻게든 끝장을 보고야마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 성격 그대로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역시 그때는 그런 흔들림 없는 직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큰 풍파 없이 평온했습니다. 남편의 고집스러운 부분 때문에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회사를 일구었고 저 역시 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평온한 일상이 19년 동안 이어졌으니까요. 남편의 회사에는 이나은이라는 이름의 편집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업무뿐만 아니라 격리일부터 회사의 자잘한 잡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주는 아주 오래된 직원이었어요. 회사라고 할 것도 없이 작은 업체다 보니 다방면으로 일을 해주는 직원이 참 고맙더라고요. 나은 씨는 남편 회사의 안살림을 책임지다시피 했기에 저 역시 회사에 들를 때마다 나은 씨와 자주 마주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나은 씨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밝고 싹싹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그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얼굴 한 구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엿보이곤 했습니다. 그 그늘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나은 씨의 남편이었죠. 나은 씨의 남편은 한 정밀 부품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은 씨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머리도 무척 비상하고 자기 일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개발한 부품의 품질도 상당히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저가형 중국산 부품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나은 씨네 남편 회사는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 가장으로선 당연히 낙제점이었겠죠. 그래도 나은 씨는 워낙 기술력이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언젠가는 빛을 보지 않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곁에서 그녀를 응원했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이 흘렀다고 했죠. 결국 오랜 생활고와 지친 마음을 견디지 못한 나은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그녀를 붙잡았지만 경제력 없는 남편에게 지친 나은 씨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다만 아이 문제만큼은 서로 양보하지 않아 나은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은 씨가 참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회사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해내다니 참 씩씩하고 멋진 여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문화센터 강좌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가벼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보니 비가 제법 굵게 내리고 있었죠. 마침 아이들도 학원 보충 수업 때문에 밤 늦게나 집에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던 터라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니 남편 가게 근처 막걸리 집에서 파전에 술이나 한잔할 요량으로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우산을 쓰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실 생각으로 차는 일부러 두고 택시를 타고 갔죠. 저 멀리서 보니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에는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주차 공간에는 나은 씨의 경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아직 퇴근을 안 했나? 오늘 나쁜 길 맞출 게 있어서 야근을 하나 보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생하는 두 사람에게 저녁으로 먹을 야식이라도 사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 통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가 헛것을 본 줄 알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산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려 우산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 제 남편 김진호가 이나은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그 역겨운 장면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거칠게 돌려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용수철처럼 튕겨 떨어지더군요. 제 얼굴을 확인한 남편과 나은 씨의 표정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야? 너희들 그런 사이였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묻자 당황한 남편은 허둥지둥 제게 다가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오늘 나은 씨랑 야근 때문에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좀 했는데 빈속에 먹어서 그런지 확 취해버렸어. 술 취해서 둘 다 실수를 한 것 같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나은 씨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은 씨,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빌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술김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겁한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집으로 쫓아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19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느냐고, 정말 둘 다 그 순간 어떻게 홀린 것처럼 실수한 것뿐이라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당신, 그전에도 이나은 씨랑 이런 적 있었어? 절대 아니야. 내 목숨을 걸고.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진짜 어떻게 됐나 봐. 내가 미친놈이지.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라며 펄쩍 뛰더군요. 그 일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음 같아선 진짜 이혼이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소중한 가정을 단 한 번의 실수로 엎어버리기에는 제게 남겨진 두 아이와 일상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며칠간 끙끙 앓던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실수라고 하니까 한 번은 넘어갈게. 근데 나은 씨 얼굴 다시 볼 자신 없어. 당장 내일 회사에서 내보내.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나은 씨에게서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는 사과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회사에서 짐을 빼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은 씨가 회사를 나간 후 부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서먹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일찍 귀가했고 저 역시 그날의 기억을 애써 지워버리려 노력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야. 가정을 지키려면 덮고 가야 한다. 스스로를 세뇌하듯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과거 남편 회사에서 간판 설치 기사로 무려 8년이나 일하시다가 몇 해 전 그만두고 동네에 치킨집을 차리신 분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남편의 안부를 주고받던 중이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여전하시네요. 김 사장님도 잘 계시죠? 네, 치킨집은 장사 잘 되시죠? 그냥 전향이죠 뭐. 그러더니 직원이 저를 힐끗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나은 씨도 아직 회사에 잘 다녀요? 이나은 씨 얘기가 나오자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 나은 씨요. 얼마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런데 뭔가 그 순간 이분에게 물어봐야겠더라고요.
이분은 오래 일을 했으니 남편과 이 나은에 대해서도 잘 알 거였으니까요. 저기 기사님, 예? 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남편하고 이나은 씨하고 무슨 관계였나요? 사장과 직원 말고요. 제 말에 직원분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아시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 좀 해주세요. 그 기사님은 제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표정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기도 했어요. 저 그만둘 때라도. 근데 뭐하러 풍파를 일으키나 싶어서 말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걸 보니 뭔가 눈치를 채셔서 그런 것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장님 밑에서 8년이라고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부터 김 사장님이랑 이나은 씨 보통 사이 아니라고 자주 느꼈거든요. 사장님도 조심한다고 했겠지만 저희 같은 현장 기사들 눈에 다 보이죠. 몰래 데이트하는 것도 봤고. 망치가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저 있을 때부터 꽤 그랬으니까 좀 오래된 느낌? 최소 6년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나은 씨도 나간 건가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술김에 한 실수,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눈치챌 만큼 그 두 사람은 공공연한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제 남편과 이나은은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눈을 속이고 철저하게 저를 기만하며 그 더러운 짓거리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 우연히 들킨 거였고요. 그날 하루의 실수였다는 걸 믿지는 않았지만 증언까지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도 그렇고 이나은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했던 건지 철저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도착한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남편의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물질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금융앱과 계좌 내역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기록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남편의 개인 계좌에서 이나은의 계좌로 매달 일정한 날짜에 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정상적인 급여 외에 남편 개인의 이름으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되고 있었던 거죠.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기사님이 말했던 그 시기 대략 6년 전부터 시작된 만남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상간녀를 경제적으로 스폰까지 해주며 그 더러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손끝이 저려왔어요. 저는 해가 뜨자마자 이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박경이에요. 당시 내 남편이랑 6년 동안 만나면서 뒤로 매달 100만 원씩 받아 챙겼던데 제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에 수학이 너머의 이나은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참나, 당신도 자식 키우는 엄마잖아. 엄마로서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무슨 화대벗는 술집 여자도 아니고 이 돈은 또 뭐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면서 뻔뻔하게 내 얼굴을 봤어요? 잠시 침묵하던 이나은은 일말의 대답도 없이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남편의 계좌이체 내역서를 인쇄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6년 동안 매달 100만 원. 단 한 번의 실수 같은 소리 안 해. 아주 오래된 관계던데. 게다가 돈까지? 증거를 본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됐어. 이혼해. 당신같이 징그럽고 음흉한 인간이랑 단 하루도 더 살 생각 없으니까. 둘이 그렇게 6년 동안 절절하게 사랑했으면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둘이 결혼해서 떳떳하게 살아. 어차피 이나은도 이혼 마무리 단계라며 난 빠져줄 테니까.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과 이나은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역겨워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개인 작업 도구 중 필요한 것들이 있어 남편이 출근했을 때 잠시 예전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황당하더라고요. 냉장고 안에는 이나은이 만들어다 놓은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안방 화장대에는 그 여자의 화장품까지 떡하니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상간녀가 남의 집 안방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뻔뻔한 작태에 기가 막혀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이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제 집에까지 드나들어? 아직 이혼 도장 찍기도 전이야. 상간소송도 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러자 이나은이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 않고 아주 당돌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모님,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혼 숙려기간 끝났고 그 사람이랑 완벽하게 남남이에요. 제 자식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합의 끝났고요. 이제 홀가분해졌으니 저도 그냥 김 사장님이랑 살 겁니다. 자기 자식마저 가차없이 떼어내 전 남편에게 주고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그 뻔뻔함. 아이만큼은 포기 못한다고 소송 중이라고 했던 그 모습도 다 가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 말종하고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서 이번엔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주변 지인들은 제게 뭐하러 순순히 이혼을 해주냐, 끝까지 버텨서 두 사람 피를 말려라, 이혼해주면 저것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라며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렇게 밑바닥까지 추악한 인간들과 실랑이를 하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19년 결혼 생활을 끝맺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이나은으로부터 소송 위자료도 지급받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그 두 쓰레기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서 지지고 볶으며 살리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게도 이나은이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저 이나은인데요. 제발 전화 끊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돌하고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일이죠? 통화할 일 이제 없는데. 저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사장님 좀 도로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갑자기 저한테 전 남편을 데리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뭔 소리에? 그 사람이랑 나랑 법적으로 다 끝난 남남이야.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요? 이나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기막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나은은 돌연 마음이 변했고 죄책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제 전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결혼할 때도 안 만나주면 죽겠다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엄청난 고집과 집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번 결심한 건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전 남편은 이나은이 이별을 고하자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짐을 싸들고 이나은이 살고 있는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녀의 집에 말뚝을 받고 드러누워 난 너랑 절대 못 헤어진다. 우린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 나를 책임지라며 절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내고 쫓아내려 해도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집착하는 전 남편의 엽기적인 행동에 질린 이나은이 결국 제게까지 전화를 걸어 남편 좀 데리고 가달라며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던 거죠.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 근데 그쪽이 생각해도 말 안 되지. 어디 잘 데리고 살아봐.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동네 지인들을 통해 이나은이 왜 갑자기 제 전남편을 뻥 차버리려 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무슨 죄책감이 느껴졌네 어쩌네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나은은 이제 제 전남편이 필요 없어져서 버리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과거 이나은이 제게 말하길 자기 남편이 상업용 기계 부품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저가 부품에 밀려 10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요. 기술력은 좋으나 돈을 못 번다며 무능하다고 비난했던 이나은의 전남편.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직후 시장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 중국산 부품들의 치명적인 결함과 보안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업체들이 중국산 부품을 퇴출시켰고 그 대안으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국내 부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수혜를 정통으로 입은 것이 바로 이나은 전 남편의 회사였던 거예요.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그의 고품질 부품들이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귀하신 몸이 되었던 겁니다. 주문이 폭주했고 공장을 밤낮으로 돌려도 물량을 맞추지 못할 만큼 회사는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오랜 세월 빚에 허덕이던 전 남편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현금을 만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었죠. 이나은의 전 남편은 이나은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저 자신이 10년 동안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 아내가 생활고에 지쳐 떠난 곳이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자마자 이나은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부유한 사모님 자리를 내민 것이죠. 이나은의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노릇이었을 거예요. 10년을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전 남편이 갑자기 초대박이 났으니까요. 당연히 이나은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서 돈 펑펑 쓰며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전 남편에게 온갖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 김진호가 얼마나 지독한 고집과 집착을 가진 인간인지 말입니다. 자신과 살겠다며 가정을 깬 이나은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 전 남편의 불도저 같은 본성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대신 이나은의 집에 아예 말뚝을 받고 드러누워 버린 것이죠. 내가 너 때문에 본처랑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난 죽어도 못 나가. 평생 내 옆에 있어. 라며 매일같이 집착하고 스토킹 수준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꼬여낸 남자 때문에 돈벼락 맞은 전 남편에게 돌아갈 길이 막혀버리자 다급해진 이나은이 결국 제게 전화를 걸어 남편 좀 제발 데리고 가라며 미친 헛소리를 짓거렸던 겁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저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초대박이 났다는 이나은 전 남편의 회사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은 씨 관련해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분의 목소리는 무척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넨 이야기 앞에서는 그 역시 침착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나은 씨가 생활고 때문에 이혼을 원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나은 씨는 제 남편이었던 사장과 이혼하기 전부터 무려 6년 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어요. 제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원까지 받으면서요. 저는 이나은을 상대로 승소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문 내용까지 문자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가 막힌 신음이 들리더라고요. 평생을 뒷바라지하다 지쳐 떠난 가여운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려 6년 넘게 다른 놈과 바람을 피웠었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이나은의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자 악에 받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제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수화기가 터질 듯이 절규했습니다. 박경희,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남편한테 그딴 말을 전해? 위자료 줬잖아. 그럼 됐잖아. 저는 아주 평온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전 남편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허튼수작 부리는 것 같길래 깔끔하게 미련 버리라고 내가 친절하게 진실을 말해줬어.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네가 내 앞길을 막은 거야. 이나은은 발악을 했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앞길은 네가 스스로 막은 거지. 명심해. 이제 네 짝은 내 전 남편이니까. 그 집에서 둘이서 평생 지지고 볶으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봐. 다시는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녀의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고 즉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나은이 만약 제 남편과 그 더러운 불륜짓거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마 조금만 더 견딘 끝에 초대박이 난 남편과 재결합하여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욕심과 배신이 결국 그 모든 행복을 눈앞에서 날려버리게 만들었죠. 그녀는 이제 평생 집착과 고집에 찌든 제 전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히 챙겨 예전보다 훨씬 홀가분하고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늘렸고 개인 캘리그라피 전시회도 준비하며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자신이 꾼 인생의 밧줄에 스스로 목을 맨 두 사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는 평생 서로를 갉아먹는 형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지켜낸 제 아이들과 이 평온한 일상을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으로 제 긴 사연을 모두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